일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헌정 질서 회복과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우리 헌법에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런 그렇죠.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랍시고 또 더구나 야당 대표랍시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사실 이재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애가 또 그동안 계속 대통령 내란 수계라고 가둬야 된다고 막 그러더니 막상 이제 체포되니까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헌정 질서 회복 민생 이재명이 빵에 들어가지 않는 한 헌정 질서 회복 민생 집중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저희 다 같이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죠. 이재명 구속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가 됐습니다만 이재명은 체포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저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애들이 네. 지금 민생에 대해서 완전 그러니까 눈을 닫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재명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법 체계는 돌아갈 거고 이재명 재판은 계속 짧은 시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구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민생 회복이 안 된 게 아니라 이재명 때문에 안 된 거라고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구속이 돼야 됩니다. 야, 이거 지금 댓글창 보십시오, 교수님. 올라가는 속도 보십시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이재명 구속을 갖다가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또 송재준 구속이라고 써놨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서민 구속은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네. 보고 있어요, 저는. 야, 이렇게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 구속을 갖다가 올려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진짜 억울하고 이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게 지금 사실상 체포를 한다라는 거는 이따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영장이 이번에 공수처의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가지고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었는데 웃기는 것들인 게 김용현 전 장관의 케이스는 네. 이따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수처가 단 한 번도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거죠. 맞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굴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 우리가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재명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번에 그 법원이 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단독 기소 나온 게 있는데 네. 다른 이제 그 사건을 한 2달 동안 안 받겠다라고 이번에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만 집중하겠다. 그 해당되는 부서는 이것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재명이 또 바쁘다고 안 나오잖아요. 네. 무조건 체포영장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네. 체포시켜야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온 게 2달 동안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부는 신권 배당을 이번에 중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달 동안 2달 동안. 온전히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만 담당을 하라는 것이고 네.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2달 내에 반드시 재판 결과를 내라라는 뜻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 11월 15일이기 때문에 3개월 원칙을 적용한다면 2월 15일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또 그 과정에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던 배경으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거의 뭐 한 14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탄핵을 한 거. 네. 방통위원장 이진수부터 시작해서 검사. 최재 감사원장 그렇죠. 그리고 또 검사부터 네. 아예 그냥 그러니까 검찰, 방통위, 감사원 다 마비를 시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을 갖다 구하는 그런 법안,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한 법안을 계속 발의를 했던 거. 이것도 사실 헌정질서 위반이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많은 분께서 교수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여쭤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뭐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만 여기서 낙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지금 뭐 진술 녹화 모두 거부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죠. 대통령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고 이제 체포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싸움이 있고 거기서 힘을 내서 우리가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이번 타자가 우원재 이 무슨 말이죠? 이재명 구속이면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이번 타자가 우원재. 우원재가 우원재 호밀밭의 우원재님인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요. 무슨 네. 말이죠? 혹시 그 손튜브님 어떤 얘기신지 한번 다시 눈에 딱 지금 딱 댓글이 띄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댓글 너무 빨라서 모르겠으니까 그 아까 손튜브 손튜브님이 슈퍼챗을 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우원식을 오탄했다고. 네. 이게 네.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빠르게 그러니까 금방 저 이해를 하시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거는. 손투부님께서 우원식 오타라고. 네.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한마음 한 뜻이라서 그런지. 네. 어쨌거나 이재명이가 진짜 네. 제가 어저께 못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어제 빨대가 끝날 때쯤 이제 네네네. 그 55 경비단장이 이제 관저 진입 막지 않겠다는 그런 식의 이제 출입을 허가했다 이런 이제 그 뉴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는 어제 그냥 방송하다가 네.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그냥 이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공수처가 그 55 경비단장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사할 게 있다고. 그래서 불러서 거기서 도장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 도장을 전혀 엉뚱한 공문에 찍은 거예요.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이제 그 공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가짜 공문이라고 가짜 공문. 하는. 그러니까 아니 공수처야말로 이거 사기 아닙니까? 얘네들 지금 대통령 직권남용 자꾸 뭐 하겠다 그러는데 직권남용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대법원에서도 어떤 결정이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공수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우리가 진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를 꼼꼼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난리친 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9시도 아니고 왜 새벽에 하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글쎄요, 완전 꼭두새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날도 추울 텐데 5시, 6시 이때 가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일을 하지 않던 공수처가 하여튼 이상한 일 못한 애들이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에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 법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또 반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31조를 언급을 했는데요. 31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어디를 관할로 해야 되냐? 서울중앙지법에 관할로 한다라는 게 공수처법 31조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거는 공수처법 31조에 위반이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언론들이 반박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자, 언론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 조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언론들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순영이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지금 발부했다라는 영장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는 대통령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게 아니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다 해놓고 정작 기소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검찰을 불러가지고 검찰 보고 기소하라고 할 것이냐 네. 이런 또 논란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20일 정도 이제 조사 기간이 있는데 10일 정도 조사하고 검찰한테 주면서 기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진짜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언론이 뭐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는데 많은 법률가들이 지금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이 뭐 자기네가 무조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영장을 딱 칠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서부지법에 냈어요. 근데 서부지법 낸 거 갖고 뭐라 그러고 우리 법 연구 얘기만 했잖아요. 그럼 공수처가 정말 자신 있으면 떳떳하다면 2차는 다 중앙지법에다 신청을 했어야지 2차 정도는. 그래야 이제 거기서까지 대통령이 거부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대통령의 면이 조금 명분에 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서부지법에 했다. 서부지법이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악의 소굴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마은혁하고 정계선 이 두 마리 민주당 추천안에 두 마리가 모두 서부지법에 있어. 마은혁은 현재 서부지법에 있고. 아니, 우리나라 서울에만 해도 법원이 5개가 있다니까. 네네. 5개가 있는데 왜 굳이 서부지법만 계속 얘기하고 한남동 관주하고 서부지법이 대체 무슨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정말 동의할 수. 그러니까 공수처 스스로도 자기가 다른 데 했다가는 까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서부지법이 맞았다. 말이 안 돼. 지금까지 공수처 한 번도 서부지법 신청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서부지법 들어봤어. 근데 나 도대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공수처가 한 번도 서부지법에 한 적 없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 그러니까 다 했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다 교통이 편한데 굳이 서부지법만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수처법 26조 1항 그거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또 공수처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와 기소 대상자가 불일치한 관계로 공수처 검사는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기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에는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이거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이 사건 자체를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이거를 서울 중앙지법 지방검찰청으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더구나 근데 대통령은 그게 있잖아요. 저기 그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면 그 소추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여기서 빠져야 된다니까 여기서. 그렇죠. 공수처는.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문재인 이전에 검찰과 경찰의 이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아주 심플합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악의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등장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나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공수처가 있는데 수사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나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전부 다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경찰 및 공수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대통령이 해당 사항이 없죠. 없지. 경찰도 아니고 공수처도 없지.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및 검찰 공수처 혐의 범죄, 요게 이제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내란죄가 해당이 되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내란죄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전부 다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찰도 아니거니와 공수처 공무원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또 대통령령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내란죄를 처음에 수사하려고 했냐? 그 다음 거 저희 띄워주시면은요. 놀랍게도 직권남용죄 혐의와 내란죄 혐의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떡 같은 논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네. 직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면 아니죠. 검찰의 지금 얘기는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가 내란죄랑 연관이 돼 있으니 내란죄까지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제가 네네. 직권남용죄 얘기하죠. 아니 그 네. 내란 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 그게 연결돼 얘기하신 있다는 거군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그러면 내란죄는 누구나 수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모든 수사 기관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더구나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니까. 내란 외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직권남용을 가지고 하겠다. 이게 직권남용이 계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 이 논리가 너무 비약이잖아요, 이거는. 흡사 이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약간 뇌물죄를 적용시켰던 근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른바 묵시적 청탁과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도 아닌 사람과 뭐 경제 공동체다, 묵시적 청탁을 했다, 뭐 눈빛으로 얘기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뇌물죄를 적용시켰던 거랑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권남용죄만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내란 혐의랑 직권남용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같이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직접 관련성은 뭐 있다라고 한다면 간접 관련성이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를 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검찰이 일단 김용현 장관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근거가 첫 번째가 방금 이거였고요. 네. 이거는 당시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두 번째 주장이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김영헌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가 되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됐던 것인데, 두 번째 주장을 좀 보여주시면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될 수 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두 번째 얘기도 첫 번째랑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는 경찰이거나 공수처 공무원, 아니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 혐의, 요렇게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 혐의가 직권남용죄인데 네. 거기랑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게 내란죄다라고 하는 게 아까 첫 번째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시됐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럼 두 번째 논리는 뭐냐?
경찰과 공수처 이제 그 공무원들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요 경찰과 대통령이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놀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같이 내란죄 그렇죠. 기소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경찰은 여기에 수사의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들어가 있고 그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들어가 있으니 같이 직접적인 연관으로 내란죄까지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검찰의 논리였죠. 그럼 만약에 그럼 검찰도 들어가 있고 만약 이번에 이제 이번에 계엄을 하면서 검찰과 뭐 공수처까지 모두 껴서 그렇게 다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은 뭐 상의도 하고 이러면 수사 기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군 검찰 같은 경우도 군에서 해당된 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은 미리 법조항을 만들면 몰라도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동훈 전 장관이 시행령 통해 가지고 한다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네. 것조차도 민주당이 개고품 물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자의적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이 마음대로 했던 것인데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죠. 민주당은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아까 전에 그 두 번째 논리를 가지고 남천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김영환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단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이것도 물론 대법원에 가가지고 직접 관련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란이 대법원에서 이게 무효다라고 한다면 지금 법조계에서 벌써 나오는 얘기가 야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는 거나 공수처가 수사해가지고 확보한 증거나 증언들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못 쓰이게 된다.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법제처가 저는 되게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법제처에서 이런 거 그냥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빨리빨리 좀 해석을 해서 그냥 결과를 내주면 좋겠으면 저는 진짜 뭐 그렇죠. 저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덕수 뭐 탄핵이 뭐 151이냐 200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런 거를 지금 전혀 안 하다 나중에 뒤집어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 뭐 나름대로 돈 써서 수사하는 건데 나름대로 노력과 이걸 하는데 이걸 미리 딱 정리를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럼요. 헌재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 역할도 안 헌재든지 해요. 아니면 뭐 네. 법제처든지 대법원 법제처든지 그렇죠. 누구라도 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이런 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문제점을 저희가 봤는데 다음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지금 이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입니다. 네. 자 한마디로 미쳤다라고 하는 미쳤지. 얘기밖에 지금 나오지가 않는데 일단 뭐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제일 큰 문제 뭐부터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에 이렇게 대통령을 체포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딴 게 없습니다. 그냥 화면으로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거로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뉴스에 한번 났었는데 어떤 경찰청에 화환을 보내요. 그러면서 네. 대통령 체포하는 거 뺏길 거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 화환이야 그게. 네. 근데 지금 여러 기관들이 대통령 체포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광경 이게 과연 맞나 이거지. 이게 정상적인 법치국가냐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 다 하도록 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서로 내가 하겠다고 처음에 그래갖고 대통령, 검찰, 공수처가 서로 막 싸우고 그래서 검찰이 15일 날 뭐 부르고 공수처 18일 날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혼선이 있었다니까.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을 위해서 수사기관이 미쳐 날뛰는 이런 것들이 전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 에너지를 그 동안에 왜 이재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가? 나 이거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민주당 애들도 돈봉투 사건 당시에 검찰의 출석 요구를 몇 번이나 거절했던 6번째 거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전용기도 뭐 그랬었던 네. 것 같고요. 다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당연히 발부가 된 적이 없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그렇게 발부가 그러니까. 또 되고요.